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후지와라 마코토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고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숫자와 통계, 근거 없는 감정적인 주장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워크숍 개최지 선정 문제. 회사에서는 매년 직원들의 창의력 증진과 팀워크 강화를 위해 해외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보통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무난한 지역들이 후보로 오르곤 했죠. 하지만 올해는 뜻밖의 도시가 논의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논란이 되겠는데? 류지 씨 표정 봤어? 장난 아니던데. 저는 순간 흥미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워크숍 후보지로 선정된 것만으로 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오는 걸까?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분위기가 확연히 나뉘었죠. 한쪽은 한국행을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 다른 한쪽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반대 기류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토 류지, 30대 초반의 영업팀 직원이었어요. 성격이 단호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타입이죠. 그런데 지금 류지의 표정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선 어떤 감정적인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행지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감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때 마케팅팀의 미야자와 유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지가 미간을 찌푸렸고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비즈니스와 IT, 마케팅 트렌드가 결합된 곳이에요. 유이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디지털 마케팅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죠. 특히 서울은 AI 기반 무인 매장, 디지털 결제 시스템 같은 최신 기술이 많이 도입된 곳이에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한류 영향으로 일본 젊은 세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우리가 일본 내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려면 한국을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수준이었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선 일본보다 마케팅 실험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그 흐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자 분위기가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류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반대야.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류지는 여유로운 듯하지만 뭔가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 있어. 일본에서도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데. 유이가 지지 않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과 일본에서 분석하는 건 다르죠. 그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류지는 고개를 젖히며 조금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해? 일본보다 나은 게 있긴 해?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 말에는 논리적인 반대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들도 눈치를 챘을 겁니다. 유이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는 말 아닌가요? 류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별 의미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뉴스 보니까 한국은 항상 시끄럽잖아. 이상한 사건도 많고, 솔직히 치안도 걱정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건 논리가 아니라 고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유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 뉴스에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나쁜 곳이 되는 건가요? 류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이제 직원들 대부분이 류지의 태도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감정적인 거부감에서 온 것임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죠.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투표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저는 류지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표정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류지가 워크숍 참가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렇게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옆자리의 사토 류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져 있었습니다. 출국 전까지도 그는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봐, 가보면 다 뻔할 거야. 일본이랑 비교도 안 될걸. 이제 우리는 직접 그 뻔한 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얼마나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할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뭐야? 류지가 무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살폈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현대적인 터미널. 자동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최신식 키오스크, 넓고 깨끗한 대기 공간. 이곳은 그가 예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미야자와 유이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여기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순위에서 1위 한 적도 있대. 진짜?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크네. 시설이 엄청 최신식이잖아. 하지만 류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가자마자 다시 한번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깔끔하고 넓은 플랫폼. 세련된 디자인의 전동차. 어디에서든 연결되는 무료 와이파이. 그때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깨끗한데? 응. 그리고 엄청 조용하지 않아? 저도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일본 지하철도 깔끔하지만 여기는 뭔가 더 세련되고 체계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류지는 여전히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주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눈앞의 현실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전철이 강남역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저마다 창밖을 보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우와, 건물 진짜 높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느낌이네. 역을 나와 거리로 나오자 더욱 강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스카이라인. 세련된 도로, 최첨단 디지털 스크린.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저는 류지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가방 끈을 단단히 잡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말을 걸었어요. 어때?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아?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죠. 여기가 진짜 서울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머릿속에 그려온 한국의 모습과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도심을 돌아다니며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뜻밖의 반응이 나왔죠.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길 지나가는 남자들 봐. 다 키 크고 스타일도 좋지 않아? 그러게. 진짜 모델 같아. 순간 류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안 보려는 듯 시선을 피했지만 무의식적으로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그 여자가 한국 남자가 좋다고 했는지. 류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유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냥 너도 알잖아. 전에 너가 한 고백 거절했던 그 여자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류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싫어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유가 조금은 유치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계속되면서 류지는 계속해서 예상 밖의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친절한 한국인과의 만남, 일본보다 더 정리된 거리와 공공시설, 세련된 카페와 쇼핑몰, 맛있는 음식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한국을 깎아내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에 다들 신이 나 있었죠. 직원들이 환호하며 음식을 맛보던 순간 저는 우연히 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삼겹살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진짜 맛있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냥 괜찮다고. 그는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울에서의 일정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류지는 지금 내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다. 그가 처음 한국행을 반대했을 때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하자 그의 반응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스템을 보고 당황했고 서울 시내의 현대적인 풍경을 보고 말이 없어졌고 한국 남성들의 스타일을 보며 뭔가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죠. 그리고 이제 류지는 더 이상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뭔가를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걸. 워크숍 일정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마케팅 트렌드를 배우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체험했죠. 무인 카페에서 AI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 모바일 결제만으로 쇼핑이 가능한 스마트 스토어, 대형 광고 스크린과 디지털 사이니지가 가득한 도심 풍경. 솔직히 저도 놀라웠습니다. 일본보다 앞서 있는 기술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직원들은 하나같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일본에도 도입하면 좋을 텐데. 여기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네. 그런데 류지는 묘하게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분명 신기한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표정. 그는 애써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눈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솔직하게 인정할 때도 됐는데. 그러던 중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쇼핑도 하고 카페도 가고 도시를 마음껏 즐길 시간이었죠. 그런데 류지가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죠. 그때 한 한국인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류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먼저 말을 걸 줄은 몰랐던 거죠. 아, 네. 이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 남성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친절하게. 류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성이 떠난 뒤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때? 원래 한국인들은 불친절하다고 하지 않았어? 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편견이 깨졌다는 걸. 자유시간이 끝난 뒤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고깃집이었어요. 식당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가 자유로웠죠. 그리고 그때 여직원들이 창밖을 보며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남자 봤어? 완전 모델 같지 않아? 응, 진짜 다리 길어 보여. 이 말에 류지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창밖을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돼. 왜 그 여자가 한국 남자가 좋다고 했는지. 류지는 유이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유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냥 너도 알잖아. 전에 너한테 고백 거절했던 그 여자 말이야. 그 순간 류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거리를 걷는 한국 남성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태도.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류지는 혼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하려 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리고 있을 거라는 걸. 그는 애초에 한국이 싫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인정하기 싫었던 것뿐이었죠.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라는 걸. 한국 남성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거리에서 그 차이를 너무도 분명히 보고 있었으니까요. 워크숍 마지막 날, 저는 한참 동안 류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눈빛과 태도에 남아있던 회의감과 부정적인 기색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 한국에 대해 달리 느끼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동료들이 내내 한국의 음식에 대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류지 씨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더군요. 저는 동료에게 류지 씨, 뭔가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가 처음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는 달라졌는지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한국의 전통시장과 현대적인 쇼핑몰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새로운 맛집과 최신 유행하는 브랜드들을 즐겁게 구경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류지 씨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묵묵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듯 지나치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변화에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 세워진 디지털 스크린,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길을 걷던 중 한참 지나가던 한국 남성이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게 걸어가는 모습의 동료 한 분이 이런 남자들은 정말 멋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류지 씨는 얼굴을 약간 찡그렸다가 곧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품어온 고정관념에 대해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도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카페는 넓고 깔끔하며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류지 씨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그냥 별로라고만 생각했었어요. 뉴스도 그렇게 보도하고 주변 소문도 많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길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더군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지 씨, 저도 처음에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다채롭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류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하더니 네, 맞아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각자의 경험과 선입견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직접 경험을 통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오늘 류지 씨가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우리는 워크숍 마지막 날의 행사로 유명한 소고기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고기가 숯불에 구워지는 소리 함께 어울려 먹으며 나누는 담소 속에 자연스레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류지 씨는 여느 때처럼 조용하게 식사를 시작했지만 식당 분위기가 무르익자 얼굴에 미소가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으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맛있네. 그 말에 저는 놀라면서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한국도 나름 괜찮은 곳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동안 고집부렸던 것도 어리석었다고 느껴집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의 경험을 통해 변하고 그 경험이 때론 고정관념을 깨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류지 씨의 솔직한 고백이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어요. 저녁 내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건 경험을 통해 달라지는 거구나. 류지 씨처럼 나도 언젠가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겠지. 이제 우리 모두는 그동안 갖고 있던 선입견을 뒤로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작은 깨달음을 얻은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경험이 우리 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류지 씨가 처음엔 거부했던 한국, 이제는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국 워크숍을 통해 우리 팀원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합니다. 아마 내년에 있을 워크숍도 한국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날을 기다리며 이만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